몸에 좋다고 채소 과일만 먹으면 고기가 그리워지기도 하고, 몸에 안 좋다고 심심한 음식만 먹으면 매콤하고 짭짤한 음식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마음 공부도 특성상 바르고 좋은 이야기만 듣다 보면 물릴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이 제가 과식이라고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음 공부의 갱스터 랩 같은 이 단짠, 얼큰하게 표현한, 그래서 그 얼큰함 때문에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갈게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사실 그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열매를 얻으려 힘들게 나무를 오를 때 그들은 농장주에게로 가서 쉽게 웃어주었다. 우리는 다만 살아갈 재주가 서로 달랐을 뿐이다. 증오심의 절반이 질투심이란 걸 알게 되자 나는 잠깐이라도 편안히 늙을 수 있었다. 마음의 나머지 절반은 자존감이었다. 마음 전체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는 나에게로 돌아와 나 자신에게만 충실하기로 한다. 내가 그를 싫어하든 말든 그는 그의 삶을 산다. 미안하지만 나도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나 혼자 쓰기에도 너무 짧다. 나는 남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러겠다면 악마가 되겠다는 것이다. 나만 보라고 있는 꽃이 아니다. 나 좋으라고 생겨난 세상이 아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나에게만 좋지 않은 날이 있을 뿐. 좋은 일이 왔다는 것은 나쁜 일이 온다는 것이다. 나쁜 일이 왔다는 것은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난 외길이다. 꽃길이어도 결국 외길이며 간혹 벼랑길이어도 다시 외길이다. 그 길을 힘내어서 꾸준히 걸어가면 그만이다. 죽음이 죽으라고 할 때까지 나는 그 핏줄 같은 외줄을 타야 한다. 삶의 고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최고조가 된다. 그러나 죽자고 살아갈 때 삶에는 불꽃이 튀긴다. 죽을 병에 걸려야 삶이 귀한 줄 안다. 이제는 죽어도 좋을 때 삶은 자유로워진다. 죽음과 가까워져야만 삶은 어떤 식으로든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인생의 빛나는 순간은 생사의 기로에서만 나타난다. 인생 무상, 이것뿐이고 이거면 된다. 고기도 많이 먹어본 자가 그 맛을 알듯 아픔도 많이 당해본 자가 그 맛을 안다. 쓴맛이 사는 맛임을 알게 되면 단맛이 오래갈 맛이 아님을 알게 된다. 또한 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쌓이듯이 아픔도 당하면 당할수록 힘이 쌓인다. 복수에 덧없음이 보이고 남의 아픔이 남들보다 빨리 보인다. 그리고 이왕 아플 것이라면 죽을 힘을 다해 아파하는 것이 좋겠다. 아픔이 남아서 후일을 도모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태어난다는 건 하나의 대단한 사건이다. 번듯한 이름이 주어지고 해마다 꼬박꼬박 생일잔치도 챙긴다. 그래서 삶이란 사건의 연속인가 보다. 크게 일을 치르며 세상에 나왔듯 끊임없이 일을 치러야 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번번이 일을 치르다 보면 힘들고 슬프고 기가 막힌다. 그러나 억울해할 것은 아니다. 목숨이라는 거액의 성금을 받았으므로. 세상은 아름답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그렇지 않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냉혹한 이유는 각자가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 살고 싶은 만큼 남들도 잘 살고 싶기 때문이다. 경쟁은 불가피하고 분배의 무게추는 기울게 되어 있다. 어쨌든 남보다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살기는 살아야 한다. 하루에 3끼를 먹든 살을 뺀다고 2끼를 먹든 벌어 먹어야만 먹을 수 있다. 삶의 시작이 일이었듯 삶의 본질도 일에 있는 것이다. 일만 하다 죽을 순 없지만 일을 해야 안 죽는다. 그러니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에는 아무 일이라도 하는 것이 답이다. 되는 일이 없을 때에는 되는 일부터 하자. 집 주변을 산책하는 일에는 피로가 없고 화초에 물을 주는 일에는 손해가 없다. 작은 힘들이 쌓이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자라나기도 한다. 세상 일이 내 맘 같지 않을 때에는 세상 일을 하지 말고 나의 일을 하자. 시선이 멀면 발밑이 위태롭다. 꿈을 이루기가 힘든 까닭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망상이기 때문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만리길은 너무 길어서 중간에 부러지기 쉽다. 부모에게 손 벌려서 벌리는 일은 부모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다. 낙원은 지금 내딛는 발걸음 안에 있다. 무심은 뚝심이다.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쌀밥을 먹을 수도 있고 라면을 먹을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 저녁을 굶을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서울에 살 수도 있고 부산에 살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안방에서 잘 수도 있고 여관에서 잘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엄마와 잘 수도 있고 여자와 잘 수도 있다. 살다 보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오래 살 수도 있고 조금 덜 살 수도 있다. 살다와 보면 결국 산다는 건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것이다. 살다 보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인생이란 한번 질끈 몰아친 파도, 눈 뜨면 바다. 어느 해 부처님 오신 날에 조계종 총무 원장이었던 성수 스님이 서울 조계사에서 법문을 했다. 4가지의 중한 죄를 저지른 죄인의 생일날에 무슨 축하할 일이라고 10,000명씩이나 모였는가. 왕자임에도 나라를 내팽개친 역적, 부모의 뜻을 어기고 집을 나간 불효자, 100년 해로를 해놓고도 야반도주를 해버린 무책임한 남편, 아들을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든 비정한 아버지가 바로 석가모니다. 생경하고 불경스러운 법문에 좌중이 웅성거리자 스님이 한마디 붙였다. 자기가 차린 밥을 먹고도 남에게서 욕을 먹는 자들이 부지기수인데 중죄를 저질러 놓고 무려 3000년 동안 세상의 존경을 받는 재주를 그대들은 알겠는가? 돌이켜보면 인생이란 결국 나의 결함과 한계를 확인해가는 과정이었다. 숱하게 좌절했고 뭔가를 이뤘을 때에도 수없이 실패해야만 결국 한 번 가능한 것이었다. 이제는 다 왔다고 안도하는 순간 어김없이 함정에 빠져버렸다. 이렇듯 삶이 내게 진정으로 가르쳐준 것들은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패배와 절망이다. 이것도 꾸준함의 힘인가? 잊을만 하면 당하다 보니 패배와 절망이 단순히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끝내는 별것 아닌 인생이라고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라고 쉬엄쉬엄 살라고 끊임없이 충고하고 채근하고 벌준 것이다. 인생은 과정이 정해진 게임이다. 몇 번 앞서 갔으면 반드시 몇 번 뒤쳐져야 한다.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산다. 그럼에도 사람을 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몫이 탐나서다. 자신의 이익이 2배로 불어날 것 같은 욕심과 착각 때문이다. 절반만 가져가겠다는 절제가 필요하다. 자유로운 삶이란 하나의 심부름. 주인이 찾아오라는 물건을 찾으러 가게에 간다. 아직 물건은 도착하지 않았다. 주인은 안타깝겠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할 일을 했다. 욕심 없는 인생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 그릇이 넓을수록 더 많은 빗물이 담긴다. 마음이 넓을수록 더 많은 행복을 얻어간다. 생각이 넓을수록 삶도 탁 트인다.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은 누가 돌을 던져도 잘 티가 나지 않는다. 남에게 빨대나 꽂으려는 마음은 빨대처럼 비좁다. 세월과 같이 넓은 마음은 때를 기다릴 줄 안다. 눈앞만 보는 마음은 머지않아 눈이 나빠진다. 보물이 비처럼 내리는데 빗물만 보인다. 빗물만 보아놓고 눈물을 흘린다. 모기를 손으로 쳐 죽이던 순간 노숙자가 나타나 담배 한 개비를 얻어갔다. 선방했다. 당장은. 성가에서 쳐주는 가장 훌륭한 인간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인간이다.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떻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인간이다. 겉모양에 현혹되지 않는 인간이다. 과거를 묻지 않고 신분에 위축되지 않는 인간이다. 남이 무엇라 하든 제 갈 길을 가는 인간이다. 활발발 투철한 깨달음에 힘입어 매사에 걸림없는 도인들의 언행을 활발발 하다라고 한다.
싱싱한 물고기가 팔팔하게 헤엄치는 모습에서 따온 말이다. 활발발한 물고기들은 활력이 넘치고 자유로워서 자칫 그물에 걸리더라도 그물을 찢어버릴 확률이 높다. 인간이 밥을 먹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딴 거 없다. 그냥 밥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잠을 자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불면증에 시달리더라도 결국은 새벽에라도 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살아가는 이유 역시 그렇다. 죽내 산에 속을 끓여도 끝내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애당초 살 수밖에 없도록 생명은 설계되어 있다. 잔뜩 풀이 죽어 있을 때에도 왜 심장은 미친놈처럼 펄떡이는가? 자라봐야 더러워질 뿐인데도 왜 손톱은 무럭무럭 질긴 발걸음으로 자라나는가? 그저 사라지니까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대개는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다가 부모를 원망하거나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살에 손을 댄다. 즐기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삶이 먼저 와서 잔뜩 벼르고 있다. 그렇게 진정한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이다. 전자는 아예 없거나 저 멀리에 있지만 후자는 지금 당장 있고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들은 죽어도 살아가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말 그대로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어서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웬만하면 사랑해주자. 일본에 이큐라는 선사가 살았다. 그가 죽음에 이르자 그를 믿고 의지하던 제자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큐가 편지 한 통을 내어주며 말했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이걸 열어봐라. 조금 어렵다고 열어보면 안 된다. 정말 힘들 때 열어봐라. 세월이 흘러 절에 큰 문제가 생겼다. 제자들이 모여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스승의 편지를 열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이큐가 편지에 남긴 글은 단 한 줄이었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모든 글이 여러분과 같이 공감해보고 싶은 글이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부분이 제가 여러분과 가장 같이 나누고 싶은 글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힘이다. 바람이 불 때 풀은 누워야만 뽑혀서 날아가지 않는다. 그의 누움은 굴복이 아니라 눕는 힘이다. 슬픔이 올 때 사람은 울어야만 말라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다. 그의 울음은 치욕이 아니라 나무에 물을 주는 힘이다. 마음의 힘이 있어야만 능히 인내할 수가 있다. 순간적인 압박을 반복적으로 가해야 근육이 발달한다. 작은 고통들을 참을 줄 알아야 비로소 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근육이 찢어져야만 근육이 커진다고 한다. 시련은 아령이고 굴욕은 역기다. 최선을 다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살기는 했다. 패배하기는 했으나 잘못한 것은 아니다. 너희가 무엇라 한들 내가 살아온 자체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 내가 살아온 만큼 나는 무엇이든 해냈던 것이다. 울어라. 투명해질 것이다.